플로팅에서 볼이 일정 사이즈가 넘어가면 무거워서 플로팅 타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밑에서 받치면 되죠. 그게 트루니온 볼 밸브입니다. 쇳덩이를 쇠로 받치는데 일정 사이즈와 상관없지만 사이즈가 커지면 트루니온과 볼 사이의 마찰력이 크니 베어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경우가 다양합니다. 볼이 스테인레스인데 트루니온이 카본이냐 스테인레스냐에 따라 프릭션 값이 달라지니 경우가 다양하겠죠. 이 트루니온은 일반적으로 볼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시트를 볼로 압착하는 방식으로는 시트의 시팅 스트레스가 원하는 값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압력의 힘을 같이 이용합니다. 그 압력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시트링이 있습니다. 요게 시트링입니다. 이 시트링 때문에 플로팅보다 복잡합니다. 여기에 시트링입니다. 이쪽이 반으로 잘랐을 때 섹션 뷰고요. 오른쪽은 3D로 봤을 때입니다. 이 시트링 때문에 트루니온은 플로팅보다 복잡합니다. 이 시트링 타입은 일반적으로 SP, 싱글 피스톤 에펙트와 DP, 더블 피스톤 에펙트로 구분되는데 안타깝게도 양쪽에 두 시트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DP, SP 콤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콤비네이션 타입이 들어간 공사를 했는데 작업자들에게 기어박스 돌리는 설명을 한 3번 했습니다. 기어박스 돌리는 게 어려워서 3번 한 게 아니고 사이즈별로 기어박스 타입이 달라서 기어박스 타입별로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이언이 기어박스 돌리게 된 썰 계속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플로팅 밸브임에도 하이 프레셔라서 유니디렉셔널 밸브가 있는 거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트루니온에 있는 시트링도 그렇고 간단한 개념 정리하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압력은 작용면에 항상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힘은 압력의 면적을 곱한 값이고요. 압력에 의한 한 특정 방향의 힘은 작용 면적을 그 평면에 투영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시작합니다. 왼쪽의 원 기둥에 원뿔 형태로 속을 판 밸브 바디가 있고 프레셔가 이쪽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놈은 원통형으로 속을 팠다고 할게요. 이게 명색이 밸브 교육인데 숟가락으로 파냈다 할 때 팠다는 동사를 쓰는 저희 어휘력이 한심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제거했다? 절삭했다? 마땅한 단어를 못 찾겠네요. 자, 중요한 것은 둘 다 끝까지 파낸 것이 아니고 일정 깊이만 파낸 겁니다. 이 두 개의 원통의 정 가운데를 단면으로 잘랐습니다. 압력은 그림과 같이 면의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이런 원뿔 홈은 이 면이 비스듬하니 압력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원통은 홈이 원통형으로 파져서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고요. 이 두 개의 원뿔형 홈과 원통형 홈의 다이아미터가 동일하다고 치겠습니다. 이 다이아미터 쪽 원의 넓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을 편하게 X방향이라고 할게요. 작용면의 압력이 P이고 그 기울어진 각도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프레셔 P는 PX와 PY로 나뉘고 PX 즉 X축 쪽 압력값이 P의 사인 세타만큼 작아지죠. 이 PX가 작용되는 면적은 이 원뿔형의 면적인데요. 편의상 이 면적을 A 코니컬이라고 하면 이 원뿔의 면적에 사인 세타를 곱한 면적이 면적 A입니다. 결국 X축에 작용하는 힘 Fx는 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분의 1이 상쇄돼서 P와 A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뿔 바닥면 원의 넓이에 프레셔가 작용하는 것과 동일하죠. 아래쪽 원통은 계산이 쉽지요. 이 면적 A에 P가 작용하니 P 곱하기 A고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다른 모양의 홈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X축 방향의 힘은 X축의 수직한 면에 투영된 면적, 이 그림에서 A와 동일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이 홈이 구형이든 원통이든 원뿔형이든 X축과 수직한 평면에 투영된 면적에 프레셔가 적용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축방향 힘은 그 형태와 관계없고 투영된 면적에 비례합니다. 구글에서 SP와 DP를 그나마 잘 표현하고 많은 사이트가 사용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 압력이 주는 힘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압력이 주는 힘은 결국 힘의 수직한 면적에 비례한다. 압력은 모든 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SP는 싱글 피스톤 에펙트라고 하는 시트고요. 다른 이름은 유니디렉셔널 시트라고도 하고 셀프 릴라이빙 시트, 셀프 프레셔
릴라이빙 시트 등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원리 말고 결과값만 놓고 설명하자면 이 볼이 돌아갈 때 프레셔가 볼 안으로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닫히면 업스트림 쪽은 하이 프레셔가 되고요. 다운스트림 쪽은 로우 프레셔가 됩니다. 이때 이 밸브 바디, 다른 말로 볼과 바디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바디 캐비티라고도 합니다. 여기 바디 캐비티에 있는 압력이 로우 프레셔 쪽으로 빠져나가는가가 핵심입니다. SP는 이 압력이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밸브 바디에 있는 압력이 로우 프레셔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뭔가 자동인 느낌이고 장점만이 가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점은 말 그대로 프레셔가 셀프 릴라이빙 되니까 밸브 메인터넌스 등을 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단점은 왼쪽의 시트에 스크래치가 있어서 새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 오른쪽에 시트가 있지만 역시 셀프 릴라이빙이니 프레셔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밸브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별거 아닌 단점들을 얘기하면 더 있긴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새는 밸브 시트 교체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왼쪽이 새는지 오른쪽이 같이 새는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왼쪽에서 압력을 줘보는 테스트 한 번, 오른쪽에서 압력을 주는 테스트 한 번, 모두 2번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트링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쪽 이 바디고요. 여기 이 부분이 시트링입니다. 저도 엔지니어 치고 CAD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림이 좀 보기 힘든 게 많죠. 코멘트하고 싶어집니다. 이놈과 이놈 한 바디인데 이 선으로 인해서 두 개처럼 보여지죠. 뭐 그건 그렇다 치지만 이 빗금의 각도가 반대로 꺾어지니 90도 돌아갔으니 뭐 이놈과 이놈이 다른 놈처럼 보여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도 시트인데 오링처럼 그려놨으니 이게 시트인지 헷갈립니다. 여튼 이 오른쪽이 볼이고요. 그래도 써놓긴 했습니다. 자, 왼쪽이 업스트림이고 하이 프레셔입니다. 이 압력이 시트링을 미는 힘은 여기 화살표로 표시된 이 부분의 면적입니다. 사실 이 바디와 시트링은 떨어져 있고 움직이지요. 그러니 이 틈으로 압력이 작용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이 동일한 정적 평형 상태까지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켓 부분에 이렇게 압력이 차지요. 근데 왜 안 그렸을까요? 왼쪽도 압력이 있고 그 압력이 왼쪽으로 밀고 있고 오른쪽도 압력이 있고 그 압력은 이 시트링을 오른쪽으로 밀지요. 그래서 서로 상쇄됩니다. 자, 이 볼이 지금 그림상으로는 열려 있는데 이 부분은 닫혀 있다고 가정할게요. 요렇게요. 자, 이 시트링을 왼쪽으로 미는 힘은 여기 시트까지입니다. 요만큼이요. 힘은 축의 수직인 평면에 투영된 면적이지만 2차원 그림에서 선 표현하면 요만큼의 높이입니다. 왼쪽의 화살표가 미는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힘도 이 시트링을 볼 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더 강합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위쪽 바디 캐비티, 볼과 바디 간의 공간은 압력이 없거나 업스트림 압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가정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셀프 릴라이빙이 아니면 어찌 되죠? 여기가 플랫하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플랫하죠. 그러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힘. 자, 왼쪽과 오른쪽이 사실상 평형을 이룹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투영된 면적은 동일합니다. 길이로만 따져도 되죠. 시트를 미는 압력에 의한 힘은 평형입니다. 물론 스프링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사실 스프링의 힘은 압력 대비 상당히 낮은 값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시트링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왼쪽 끝이 볼이고요. 여기 이 부분이 시트링이고요. 요 선으로 나눠진 요 부분이 바디입니다. 여기가 바디고요. 자, 볼을 만약에 닫으면 이 볼과 바디 사이의 공간에 압력이 차 있습니다. 이 압력이 시트링을 오른쪽으로 미는 힘은 여기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의 면적입니다. 2D 그림의 입체 면적을 표현하다 보니 선으로 표현하면 이만큼의 높이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오른쪽 시트링을 왼쪽으로 미는 힘은 여기 실 여기까지라고 했죠. 요만큼이요. 자, 여기 소켓 부분 기억나시죠? 왼쪽으로 미는 힘, 오른쪽으로 미는 힘 서로 평형을 이뤄서 삭제됩니다. 왼쪽의 화살표가 미는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힘도 이 시트링을 볼 쪽에서 바디 쪽으로 더 밀어줍니다. 그래서 압력이 시트링을 볼에서 밀어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요? 여기로 나가죠.
DP는 더블 피스톤 에펙트라고 하는 시트고요. 다른 이름은 바이디렉셔널 시트라고도 합니다. 원리 말고 결과값만 놓고 설명하자면 이 볼이 돌아갈 때 프레셔가 볼 안으로 당연히 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닫히면 업스트림 쪽은 하이 프레셔이고요. 이쪽이 하이 프레셔입니다. 다운스트림 쪽은 로우 프레셔가 되겠죠. 이때 밸브 바디에 있는 압력이 로우 프레셔 쪽으로 빠져나가는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지요. DP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밸브 바디에 있는 압력이 로우 프레셔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면 뭔가 듣기만 하면 구식인 것 같은데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왼쪽의 시트에 스크래치가 있어서 새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오른쪽에 시트가 있으니 둘 다 새지 않는 경우 프레셔가 다운스트림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밸브의 신뢰성이 높습니다. 한쪽이 새면 새는 놈과 양쪽이 다 새야 새는 밸브, 당연히 양쪽이 다 새야 새는 밸브의 신뢰성이 높지요. 단점은 말 그대로 프레셔가 셀프 릴라이빙이 안 되니 밸브 메인터넌스 등을 할 때 파이핑의 압력은 없어도 바디 캐비티 쪽에 프레셔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압력을 블리딩 밸브로 빼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이 블리딩이고요. 아래쪽이 드레인입니다. 블리딩이 좀 더 길죠? 보통 체크 밸브입니다. 안쪽의 압력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인젝션들 설명할 건데 인젝션에 있는 체크 밸브와 반대 방향입니다. 밸브 바디에 있는 압력 그냥 빼면 되나요? 만약에 안에 미디어가 톡식, 그러니까 독성이 강한 H2S 가스라고 치면 열지 못합니다. 여기다가 튜빙을 연결해서 플레어 쪽으로 빼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튜빙으로만 연결하고 있었는데 밸브 시트가 새면 어떻게 될까요? 블리딩 밸브로 쭉 계속 가스가 새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튜빙에 볼 밸브가 있어서 노멀리 클로즈드가 돼야겠죠. 그리고 메인터넌스 할 때만 열어주겠죠. 제가 계속 만약에 어디가 새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플랜트 설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까다로운 프로젝트의 스펙들은 하이엔드 유저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프로젝트와 다른 요구사항들은 만약 이게 잘못되면 이라는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잘 설명하고 싶어서 1타 강사들 영상을 보게 됐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공부한다, 공부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공부하라는 말을 합니다. 아차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수학, 과학만 좋아했거든요. 근데 플랜트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업계에 계실 거니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여도 오랜 기간 일하면서 축적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찾아보세요. DP 더블 피스톤 에펙트 시트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그림만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3가 너무 지루해질 수 있어서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벌써 닉님이 저한테 핵심만 설명하라고 컴플레인 할게 느껴집니다. 아까 SP 싱글 피스톤 에펙트 그림과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쓸 포켓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SP 그림 보시면 화살표가 없습니다. 상쇄되니까 없어진다고 했지요. 근데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왜요? 자세히 보시면 왼쪽은 시트링이고요. 이쪽은 바디입니다. 그러니 이 왼쪽으로 미는 화살표는 시트링을 왼쪽으로 밀고 있고 오른쪽으로 미는 압력에 의한 힘은 바디를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쇄되지 않습니다. 다른 힘입니다. SP 시트의 다른 이름은 유니디렉셔널 시트입니다. 바디 캐비티 쪽이 압력이 높으면 열려서 빠지고 파이핑 쪽 압력이 높으면 닫히는 방향성이 있는 시트여서 그렇습니다. DP 시트의 다른 이름은 바이디렉셔널 시트입니다. 어느 쪽이 압력이 높든 프레셔를 홀딩하는 시트여서 바이디렉셔널입니다. 밸브의 양쪽 시트가 유니디렉셔널 시트인 SP 시트라고 칠게요. 이 밸브는 유니디렉셔널인가요? 아닌가요? 양쪽이 똑같으니 180도 돌려서 뒤집어 설치해도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시트가 유니든 바이든 밸브 양쪽 시트 타입이 같으면 바이디렉셔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밸브가 유니디렉셔널인 건 뭔가요? SP와 DP의 조합을 쓰는 스펙입니다. 오프쇼어의 최대 클라이언트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의 스탠다드입니다. 여기 DIB2를 보면 양쪽 시트 타입이 다른 DP와 SP 타입입니다.
이런 스펙 만나면 외치십시오. 젠장. 왼쪽은 볼 밸브 구매할 때 대부분 적용되는 코드인 API6D를 가져왔고요. 여기 DBB가 더블 블락 앤 블리드고요. SP 시트 밸브입니다. 여기 DIB1 DP 시트 밸브고요. 여기 DIB2는 SP와 DP의 혼합 시트입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특정 아이디어를 밸브 스펙에 적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머테리얼 뭘 쓸지, 어떤 타입 적용할지, 기본 테스트 외에 추가로 뭘 할지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스펙은 코드를 한번 대충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배간이 기초에서 강조했던 코드 공부, 여기도 강조합니다. 여기 네임플레이트에 어느 쪽이 각각의 시트가 뭔지 쓰게 되어 있죠. 이게 오퍼레이터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만 설치할 때도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거꾸로 설치하면 돌려야 됩니다. 아래쪽 그림을 볼게요. 왼쪽은 유니디렉셔널 시트, 그러니까 SP이죠. 오른쪽은 바이디렉셔널 시트, 그러니까 DP이죠. 오른쪽은 장비에 연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배관 기초에서 나왔던 세퍼레이터입니다.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앞에 강의 내용 안 보면 뒤에 강의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오퍼레이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 세퍼레이터 설명 드리면서 파시티브 아이솔레이션 설명 드렸습니다. 자, 인렛 잠금 상태고요. 안에 가스 다 퍼징한 상태인데 파시티브 아이솔레이션 한다고 이 밸브의 다운스트림 쪽, 요 리무버블 스풀 이놈이요, 이걸 분리하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이 밸브가 같은 SP 시트라고 가정하면 왼쪽 시트가 새면 오른쪽은 무조건 셉니다. 위험하죠. 특히 가스에 H2S가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근데 왼쪽은 SP, 오른쪽은 DP이면요, 왼쪽이 새더라도 오른쪽은 막아주죠. 다시 한번 플랜트 엔지니어는 왜 이런 걸 요구하냐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찾아보고 알아보는 과정을 즐기셔야 합니다. 이런 한쪽이 SP이고 반대쪽이 DP인 밸브는 유니디렉셔널이라고 했나요? 바이디렉셔널이라고 했나요? 이 밸브는 유니디렉셔널입니다. 사진은 저랑 아무 관계없는 공사지만 설명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밸브들은 반대쪽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인 게 확실히 보입니다. 자, 이 밸브가 유니디렉셔널인데 처음부터 기어박스 오리엔테이션 100% 완벽하게 샀으면 문제 없지만 밸브 사는 시점에서 파이핑 모델링이 그런 단계가 절대 못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기어박스 방향을 적어서 구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가 되어서 납품이 되어서 이 방향과 맞지 않다면 돌려야겠죠. 기어박스는 너무 디테일하니 영상에선 넘어가고 전자책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도 영상에 다 올리면 너무 길어지고 임팩트가 없습니다. 다음 영상 안 올라오면 라이언 잘린 걸로 아시면 됩니다.